세계 역사가 서양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고전 고대다 그러면 서양 고대를 얘기해요. 특히 그리스 로마를 서양에서는 고전 고대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세계적인 학술용어로 굳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 사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 막스는 그리스 사회를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칼 막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산 양식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다. 노예가 생산에 주된 역할을 했다 해서 노예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를 보겠지만 사실 노예가 전부는 생산의 모든 걸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노예제 사회라기보다 노예 소유제 사회다. 왜? 자유민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소유제 사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합한데 아무튼 고전 고대 사회를 막스주의자들은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로마는 나중에 이제 제국으로 되지만 그리스 시대는 또 로마 초기에는 고대 도시가 발달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같이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얻더라도 그 식민지에다가 식민 도시를 건설하는 거지 큰 제국을 건설하는 건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국가 형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정부가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작은 정부라는 게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큰 정부가 바람직하냐,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큰 정부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전형적으로 작은 정부예요. 심지어 로마가 거대 제국을 형성했을 때도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민지들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걷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제일 특징은 작은 정부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작은 정부의 전통은 중세 봉건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중세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권 사회라고 그랬죠. 그 분권 사회라는 것은 봉건 영주들이 실세예요. 근데 영주들로 이렇게 권한이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유럽 문명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서로 끊임없은 경쟁을 하죠. 우리가 완전 경쟁하면 여러 시장 참여자들, 수요자든 공급자든 양쪽이 다 여러 시장 참여자들 간에 끊임없는 경쟁, 이게 시장 경제의 특징이고 그 서로의 서로 경쟁을 하고 견제를 하고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게 작은 정부의 특징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 동양 사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대 동양 사회는 큰 강 유역에서 정부가 형성되다 보니까 큰 강 유역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류 지역에 비옥한 토지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 하류 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많으니까 생산성이 높으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한 왕은 또는 통치자는 더 많은 큰 군대를 가질 수가 있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을 쉽게 정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그 주위에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있는 지역은 인구가 작고 하류 지역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군사력이 그때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양 문명의 특징은 큰 지역을 통괄적으로 다스리는 절대군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보면 거기 지역은 큰 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상호 견제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를 유발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두 지역이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둘이서 싸우면 제3자가 어부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자를 좋게 해주려고 둘이 싸울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팽팽한 견제 상태에서 서로 이제 균형을 잡아가죠. 물론 이제 나중에 서로 연맹을 만들어서 연합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펠로폰네소스
또 전쟁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분산되어 있을 때는 상호 경쟁을 하는 것이 유럽적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쟁과 경쟁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자 독식,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뭐 이런 거를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상호 견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전국 그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자전거 경기 아세요? 그 23일 동안 달리니까 어마어마하죠. 3,500km를 달리니까 500km라면 서울과 부산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7배 되는 거리를 23일 동안 달리는 프랑스 전역을 달리는 유명한 사이클 경기죠. 근데 이 사이클 경기에 황제가 있는데 미국 출신의 랜스 암스트롱이에요. 이 사람이 그 5번을 그때 당시에 우승했는데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 울리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결승전까지 암스트롱하고 이제 선두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결승전을 그런데 1등 서서 달리던 암스트롱의 자전거가 길가에서 이렇게 물 막 건너주고 하는 관중들의 물통 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결승점을 10km 정도 앞둔 시점이니까 3,500km를 달려오는데 마지막 10km 남았을 때쯤 23일쯤 달리면 거의 인간이 정신력 가지고 하는 거고 몸에 모든 에너지는 다 이제 소진된 상태예요. 그때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엄청난 거리 격차가 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졌으니까 이제 울리히가 이제 이번에 우승을 할 기가 막힌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달리는 울리히가 딱 섰어요. 그러면서 암스트롱이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 옆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같이 또 스타트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울리히가. 그래서 이 대회에서 비록 울리히가 2등을 했지만 모든 프랑스 사람들은 울리히한테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대한 멈춤이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우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명언이죠, 명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정신의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암스트롱이 그냥 자기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스트롱 끝까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암스트롱은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무슨 암에 고환암인가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또다시 우승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약물 복용해 왔던 것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모든 우승은 다 무효가 됐어. 완전히 불명예가 됐죠. 이건 또 거꾸로 이제 스포츠 정신의 반대의 산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거라서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자본주의 경쟁이라는 것은 이 스포츠 정신하고 비슷해야 돼요. 그런 여건과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그 나라 사회와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정신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이걸 망각하면 자본주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동양은 전통적으로 이 경쟁이라는 인식이 좀 약해요. 왜? 사회 전체가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동양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평화가 오냐 하면 그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중심부가 다른 지역을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다 복속시켜서 다 조공을 받기로 하고 항복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의 제국의 특징은 뭐냐? 중앙 집권이 약화되면 도처에서 권력이 일어나고 그 혼란기를 겪다가 한 힘센 놈이 중앙부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를 차지하면 그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주변부를 딱 정복하면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약육강식의 강한 놈이 약자를 다 통합을 해야 평화가 오는데 서양은 여러 지방 도시로 나눠져 있고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크기가 참 어려워요. 지리적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 정신으로 승화를 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정한 경쟁의 문화, 또 상호 견제의 문화, 이 문화가 서양은 동양보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계몽주의 시대에 왜 서양이 동양보다 발전을 했을까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서양은 일찍부터 이런 분권 사회였고 상호 견제하는 문화가 오랜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양 계몽주의 학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